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랫동안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던 피터 시프가 최근에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2년째 비트코인을 욕하면서 아마도 피터 시프의 속은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비트코인을 욕한 지가 12년 됐고요. 비트코인을 안 지는 거의 14년에 가깝게 굉장히 비트코인이 초창기 때부터 100원, 200원 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리고 욕을 해왔으니까, 지금 뭐 비록 조정은 받지만 1억 원 찍고 내려왔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피터 시프가 최근 좀 흔들린 정황이 여기저기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피터 시프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욕하기 바쁜 분이죠. 그래서 뭐 너무 많아서 가져올 수도 없는데 최근 거 이제 발언 몇 개만 좀 제가 가져오면요. 피터 시프가 7월 5일 그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많이 던졌던 그 시점에도 비트코인 38,000불 가면 이때부터 진짜 매도가 시작될 것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었고요. 역시 6월 말에도 1분기 말에 금을 팔고 비트코인 샀던 사람들 20% 넘게 손실 보고 있어. 그리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피터 시프를 골드버그라고 하잖아요. 물론 자산 운용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금괴를 파는 걸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 이분은 금이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볼 장면이 있습니다. 이 피터 시프는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기도 한데요. 그것보다는 사계절, 비트코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보다 더 오래 겪어봤던 분입니다. 한 네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분명히 지금 비트코인 조정받고 있지만 이때쯤 되면 이제 가을 올 것 같은데, 막 포물선 그리면서 바나나처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분명히 이런 근심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자, 여러 정황이 있지만, 첫 번째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7월 9일자로 해서, 피터 시프가 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진과 함께 트윗을 올렸었는데요. 내가 이스탄불 가서 둘러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어떤 게 있는데 그 어떤 게 우리가 절대 피하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일까? 사진을 둘러보니까 여기 떡하니 비트코인 광고가 떡하니 있습니다. 아마도 공항 셔틀버스의 광고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을 두고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뭐 결제에도 쓰일 거고 앞으로 대중화에도 대중화돼서 많은 사람들, 많은 분야에 채택이 돼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트윗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본인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피터 시퍼가 굉장히 똑똑해서 팔로우가 많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친구 비트코인 홍보하고 있는데 수상한데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올렸었고요. 또한 윌리 우라는 뭐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죠. 이분도 댓글을 달았는데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터키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패이다, 해지 수단이다. 우리가 비트코인 사든 이제 뭐 피터 시프는 금을 사겠지만 우리는 비트코인 특히 터키에서는 이게 뭐 살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한 차트를 올렸는데요. 이게 US 달러 대비해서 터키 돈의 환율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한 2019년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막 미친 듯이 이제 돈을 찍어낸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 대비해서 터키 환율이 5년 새 지금 거의 480%, 6배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냥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환율이 143만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뭐 베네수엘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뭐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살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이게 있어야 하는 국가라는 걸 윌리우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가보면요. 사실 1년 전에도 제가 피터 시프 관련 영상을 올리긴 했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지능적인 비트코인 홍보대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 63년생 버클리 경영대를 나왔었고요. 골드가 최고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로퍼시픽 캐피털에서 CEO를 거의 24년째 차지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입사를 해서 한 5년, 그러니까 최고 빨리 승진을 하면서 현재까지 CEO를 역임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뭐 빅쇼트 때 유명했었죠. 지금은 없는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 컨설턴트로 87년도에 입사를 하면서 이 금융 쪽에 발을 들였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던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08년에 벌어졌던 금융위기를 2004년에서 2006년 거의 3년 내내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수차례 부동산 붕괴될 것이다, 은행 위기 맞을 것이다 계속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고요. 이게 이제 적중을 함으로써 경제학자이자 기업 CEO로서 이걸 맞춘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맞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기를 막 정확하게 맞춘 것 같진 않아요. 2004에서 2006년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금융위기를 맞춰서 이제 2008년 이후로 비트코인이 그로 인해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금 쪽으로 빠졌고, 그러니까 동기는 같은 거죠. 인플레 헤지로 이제 같이 뭐 출발을 했지만 비트코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도 이때도 가을철에 해당이 됩니다. 4년마다 가을이 오겠죠. 21년도에 기분 좋았고 17년도에 좋았고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13년도에도 굉장히 이때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1불 뭐 이렇게 하다가 한 1250불까지 올라갔던 최근 3년 기준 이때 당시 한 1200배 정도 올랐을 그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뭐 막 우와 했었겠죠. 이때부터 이분은 비트코인은 1630년대 튤립 사기의 21세기 판이다 하고 부르짖었던 그러니까 튤립 사기라는 단어를 꺼내왔던 거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추정컨대 한 11년에서 12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분은 비트코인이 17.5불 때부터 한 2만 원 조금 넘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을 안 게 아닙니다. 이미 회의론자로 명성을 얻을 때가 비트코인 2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3, 4년 전부터 지금 현타가 오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제 눈에는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늦은 거지 늦진 않았습니다. 제가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면 22년도 7월 달,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굉장히 힘들었던 이때도 피터 시프 역시 하나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이 유로퍼시픽 캐피탈이 그래도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 뭐 작게나마 은행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부 당국에서 피터 시프의 은행을 현지 규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를 해버립니다. 뭐 경고나 조치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 추정컨대 뭐 준비금이 부족했다 또는 뭐 탈세했다고 하면서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이제 피터 시프의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규제 당국이 이거 은행 나 제발 좀 팔게만 해달라. 매각을 허용한다면 나 이거 비트코인으로 받아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자산의 보존 수단으로도 좋은 거고 받기도 좋은 거고 이동을 하기도 좋은 거고 이걸 좀 인정한 꼴이 아닌가. 그래서 나 좀 살려줘. 비트코인으로 줘도 좋아. 이 발언이요. 역설적으로도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각시켰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올해 3월에도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1억 넘었던 그 시절입니다. 많은 방송에 이제 피터 시프가 출연을 하는데 은연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0년도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수억 달러 수익 지금 얻었을 텐데 점점점 이건 거죠. 이 말인즉슨요. 2010년부터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을 알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본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2010년이면요. 거의 뭐 거래소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야, 근데 그때 봤는데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갔으니 얼마나 흔들렸을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요. 이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19년도, 20년도 얘기입니다. 19년도에도요, 피터 시프가 워낙 그 비트코인을 욕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랄까요,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선물을 받죠.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 싫어하니까 예전에 뭐 저스틴 써니, 뭐 트론인가요? 뭔가를 이렇게 뭐 워런 버핏 막 줘버리고 이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신기하게 피터 시프도 이 지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인 지갑에
사람들이 뭐 100불, 200불씩 이렇게 비트코인을 선물을 했었다고 해요. 피터 시프에게. 그 중에 한 분이, 선물한 분 중에 한 분이 앤서니 폼플리아노도 이때 한 100불 정도를 피터 시프에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받다 보니까 한 1350불 정도가 19년 당시 모였는데, 그래서 본인의 지갑을 막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선물 받은 걸 이제 막 눌러보는데, 이 개인 지갑이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야 이게 풀리잖아요. 근데 뭐 선물 받고 비번을 이게 못 찾는 거죠. 그러면서 아, 역시 비트코인은 사기였어. 뭐 지갑도 다 털렸어.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오두방정을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핀 번호를 비밀번호로 착각했다. 본인의 실수로 이제 이게 오픈이 안 됐다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 정말 오래된 과거도 아니잖아요. 19년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19년 말일가로 해서 한 비트코인 8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8천만 원은 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뭐 5년 만에 10배가 넘은 거. 그러니까 피터 시프는 정말 수없이 많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돈도 많은 부자 형이잖아요. 지금도 늦은 거 아니다. 지금 한번 해보자. 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투자법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도 강조를 하고 1년 전에도 강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그겁니다. 어떤 걸 제가 만약에 피터 시프에게 추천을 할 수 있을지 뭐 추론이 되실까요? 정말 1년 넘게 부르짖었던 그겁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입니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왜 더 좋은 솔라나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냐. 솔라나도 좋은데, 사실 저는 이더리움 이하는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 이내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 저는 정말 여러 군데 씨를 뿌렸죠. 솔라나도 뿌리고, 폴리곤도 뿌리고, 에이다도 뿌리고, 다 뿌려놨는데, 그 중에서 솔라나처럼 막 폭발적으로 오른 애가, 지나고 보니까 좋은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저는 뿌릴 뿐이고, 다만 이더리움은 뭐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만 스테이킹해도 좋다.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의 효과를 위해서 제가 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요. 7월 11일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된 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약 4,736만 개의 이더리움이 이제 스테이킹 풀에 들어가서 이자를 받고 있고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숫자는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33.9%에 해당되며,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요, 그냥 이더리움 스테이킹 풀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년 전 대비해서 뭐 3배 이상 오른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초록색이 한 10,000개 이하의 뭐 새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조금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노란색은 10,000개에서 한 100만 개 사이에 있는 뭐 상어라고 하겠습니다. 상어 정도.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100만 개에서 무한대까지 엄청나게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는 대왕 고래들. 숫자는 뭐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 친구들의 이제 스테이킹 물량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우리 같은 개인입니다. 가장 적게 들고 있는 초록색의 숫자가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스테이킹 숫자는 감소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 소고기를 사 먹었든지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가격은 오르는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간 상어 정도 되는 노란색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스테이킹 많이 해놨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것과 반비례로 역시 이분들도 많이 팔고 있다. 근데 이 대왕고래들을 한번 보면요. 자, 가격이요. 가격과 함께 스테이킹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계속 그냥 이더리움은 믿고 맡기는 자산, 그리고 많이 돈을 맡겼기 때문에 이자라도 받고 싶다. 이런 뭐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2년 전 대비해서 스테이킹을 맡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더리움은 뭐 한때 유행 같은 코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블랙락의 뭐 고속도로로 선택을 받고 있고 자산 토큰화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뭐 적어도 살아생전에 이더리움이 사라지거나 뭐 상장 폐지 당하는 일은 보기 쉽지 않겠다. 그렇다 한다면 조금 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스테이킹을 해서 계속 맡겨가면 좋겠다. 이자도 불려가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었고요. 말 나온 김에 이게 지금 2년 전에 대비해서 뭐 3배 이상 올랐었다고 하니까
2년만 스테이킹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 전부터 1억 원 정도를 이더리움을 산 후에 스테이킹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영상 찍고 있는 시점이 지금 7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인 22년 7월 12일부터 이더리움에 관한 이제 뭐 엑셀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나오거든요. 1억 놓고 스테이킹을 맡겼다고 쳐봅시다. 근데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이 매일 바뀝니다. 예전에 영상 찍을 때는 한 3%, 뭐 2.9 몇 가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현재는 3.66% 조금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매일 달라집니다. 이자를 매일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22년 7월 12일 일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이 138만 원 정도 했었고요. 영상 찍고 있는 7월 11일은 약 4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연찮게도 2년 전은 암호화폐의 사계절로 치면 겨울의 한복판이 아니었을까 싶고 현재는 여름을 뭐 중간 이상 지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손익률을 보면요. 138만 원이 440만 원 됐기 때문에 약 218%의 수익, 3배가 조금 넘는 수익을 거뒀네요. 그러면 원금으로 치면 1억 원이 약 3억 1,800만 원 정도가 2년 만에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세전 배당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배당주랑 비교 때문에 배당이라고 써 있는 거고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생길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세후 배당, 세후 이자로 보면 약 2,410만 원 정도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 은행에 맡기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1억 원을 예금 3.66%의 이자로 맡기면요. 1년에 360만 원, 2년에 730만 원, 이게 아니라 이자 개수, 그러니까 코인의 개수에 이자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2년 전에 1억 원으로 이더리움 몇 개를 살 수 있었나요? 1억 원 나누기 138만 원 하면 약 72.4개의 이더리움을 살 수 있었죠. 그러면 2년 전에 이 개수에 대한 이제 새끼치기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스테이킹을 맡겨두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솔라나든 이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72.4개의 이제 3.66%를 2년간 받으면 그 이자가 2년간 약 5.49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5.49개에 대해서 이제 현재 오늘 기준으로 440만 원을 곱하면 2,415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만약 이게 뭐 가을이 와서 좀 더 오르면 뭐 500이다, 1,000만 원이다 하면 이 이자의 개수도 많이 불어나겠죠. 이게 이제 스테이킹의 무서운 점이다.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한 3번, 4번 최근에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다, 노후 자금이다, 다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월에 매월 쓸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막상 이걸 팔아야지 큰 돈이 들어오지. 이 부동산으로 월세 받으려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효용비가 낮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를 한다? 뭐 공실률의 위험도 있고 굉장히 관리가 어렵죠. 그리고 배당주의 경우는 뭐 이자는 따박따박 주지만 이 주식에 대한 성과, 주식이 오르질 않아요. 배당주는 정말 굼벵이처럼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인 가격 물론 변동성 위아래로 흔들긴 하지만 지나고 보면 엄청나게 올라 있는 데다가 이자도 뭐 만만치 않게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노후 자금이나 어떤 것으로든 쓰기 좋다. 그래서 이 이자는요. 사실 소고기 사 먹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해도 좋습니다. 원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이 이자 정도는 팔아서 뭐 사 먹을 거 사 먹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뭐 이더리움 떨어질 때면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눈여겨봤던 뭐 코인을 산다든지 여러모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기도 좋죠. 왜냐하면 아직 가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 봄에 사서 계속 뭐 누적해서 계속 사는 대로 넣어뒀다가 가을에 언스테이킹해서 팔면 이제 뭐 이자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모로 몇 번씩 활용하기 좋은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뭐 솔라나나 이런 거보다 덜 먹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좋다.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코인이 왜 또 은퇴 자산이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거의 뭐 적이나 아군이나 할 것 없이 코인으로 대동단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로 열고 우량을 쓴 이유는요. 어,
물론 저도 알트코인 좋아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하나도 안 사고 항상 알트코인만 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은요, 뭐 아무리 떨어져도 저 뭐 200 얼마에 작년 뭐 말에도 샀고 6월에도 샀었고 그렇게 빨리 산 것도 아님에도 한참 플러스 수익입니다. 게다가 이자도 막 자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비트 이더 없으신 분들은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동단결을 하고 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유력 후보인 트럼프가요,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연설을 검토 중인데 보통의 경우는요, 이런 이제 뭐 예전에 뭐 강정에도 집어넣고 강령인가요? 이렇게 공화당에 거기에도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행사에서는요, 보통 뭐 보수가 나오면 민주가 빠진다든지 뭐 진보가 나오면 보수가 빠진다든지 뭐 이런, 왜냐면 둘이 보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비록 이제 민주당은 아니지만 과거의 민주당 후보였고 현재는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역시도 뭐 원래 이분은 어마어마했었죠. 트럼프보다 훨씬 비트코인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분마저도 연설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행사에 유력 후보 3명 중에 2명이 지금 연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바이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암호화폐 입법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저는 좀 불안하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암호화폐로 후원도 받고 있고 정말 유명한 분들, 업계 관계자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 친화적인 캐나다 억만장자 마크 큐반, 리플 CEO죠. 빵형, 갈링하우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등을 이제 초청을 해서 미팅을 하고 입법하는데, 뭐 본인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립토 친화적인 법안을 뭐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뭐 영상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렸던 앤서니 스카라무치라는 뭐 한때 그 정치 잠깐 했던 분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특이한 발언을 해요. 보통 바이든 재선되면 비트코인 3.5억 될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트럼프 재선되면 뭐 비트코인 3.5억 될 거 이건 들어봤는데 이 친구는 왜 바이든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우리 무치 형 제가 볼 때 거의 박쥐스러운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2000년도 전만 하더라도 이분은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선거 이 모금 활동을 위해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뻐했겠죠. 그리고 스카라무치도 굉장히 더 큰 자리를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분을 공보국장 자리로 앉힙니다. 공보국장은 그 신문 기사들 이제 언론에 뿌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스카라무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선거 모집 활동, 모금 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좋아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이제 급기야 트럼프를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보국장 백악관에 들어간 지 11일 만에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뭐 여러 암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년도 이후로 이제 돌연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바이든은 지금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바이든은 비트코인을 싫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비트코인 좋아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지를 하되 바이든이 변할 거야. 바이든이 변할 거야. 계속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코인 앞에서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뭐 박쥐든 대동단결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지만 좀 잘 배워서 오래오래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이든 미국의 적, 뭐 러시아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혹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지금은요 모두가 코인을 실제로 써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꽤나 오래갈 이 자산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하시고 사계절에 맞게 잘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